야구부장 채널과 크보 오프너가 공동으로 LG 플러스와 함께하는 야구 대표팀 응원 댓글 이벤트. 커뮤니티 탭에 가셔서 응원 댓글을 쓰시고 구독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예, 삼성 남은 FA 중에 어떤 선수를 잡게 될지, 누구를 데려갈지 크보 오프너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하진 기자. 사실 삼성이 지금 장현식을 놓치면서 어찌됐건 지금 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알은 있는데 과연 어디에 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장현식 선수의 접근 과정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장현실 선수에게 가장 큰 금액을 베팅한 것은 모두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장현실 선수는 일단은 시작점이 원 소속팀인 기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버페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또 에이전트가 누구나 다 아시는 리코 그렇죠. 에이전시로 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김원준 선수와 장현실 선수를 고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기아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런데 김원준 선수는 워낙 롯데 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롯데에 잔류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장현실 선수가 기아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경쟁자가 삼성이 붙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상대가 LG였었는데 이제 기아와 삼성 이 사이에서 보던 에이전트 측이나 아니면 LG에서도 불펜 보강 필요성을 느껴서 뛰어들게 되었었고 또 장희실 선수와 빠르게 계약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액이나 최종 총액 금액에 대해서는 삼성이 훨씬 높았지만은 옵션이 붙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삼성 그 결제 라인을 보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금액을 보장 금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구단 환경 측에서. 하지만 삼성은 반드시 옵션을 좀 넣어야만 허가가 내려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삼성이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하고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장현실 선수에게 LG는 바로 이 금액을 제시해서 보장액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삼성이 정말 욕심이 있어서 더 큰 금액으로 다시 하려면 또다시 결제 라인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을 거쳐야 되는 그렇구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금액과 조건을 가져온 것인데 장현시 예상치 못한 LG로 가게 되면서 삼성이 아무래도 물러서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잠실 야구장 쓴다는 것은 투수로서는 정말 이점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정말 어려운 구장이기도 하고 또 장현실 선수의 가족이 서울행을 또 원했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밀려났었고 어쨌든 삼성은 구단에서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총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FA를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총알을 어디에 쏠 것인가. 이게 네. 사실은 초미의 관심인데 뭐 이종열 단장 앞서 이제 그 사진도 봤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도 보강을 참 잘했기 때문에 네. 이게 역시 이제 장현식을 못 데려온 그 불펜에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전략을 바꿔서 선발을 고민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초창기까지만 해도 삼성이 장현식을 놓치게 되면 네. 노경은 영입에 좀 집중을 할 노경은. 것이다라는 그런 오. 이야기가 제가 또 취재를 한 결과 포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말해주신 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초기만 해도 삼성은 노경은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록이나 모든 것을 다 찾아봤어요. 어쨌든 노경은 선수가 또 저도 기사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은 노경은 선수 삼성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경은 선수는 SSG 랜더스 필드 홈런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렇죠. 구장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아왔었고 좋은 성적을 냈고 홀드 1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팍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노경은 선수가 적임자이고 또 지금 삼성에는 젊은 선수가 대부분인데 삼성이 젊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좀 경험에 힘을 더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오승환 선수가 시즌 말미에는 좀 자리에서 빠지긴 했지만 네. 이 자리에 송은범 선수가 또 대체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팀에서 방출되고 새로운 팀을 찾고 있는 송은범 선수에게 가장 손을 먼저 내민 팀이 삼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에서 투수진을 봤을 때 경험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노경은 선수도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가 네. 이제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최원태 선수. 최원태. 선발 자원인 최원태 선수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지금은 팬의 소리에 좀 기울이는 또 그리고 내년 시즌에는 무조건 우승을 바라고 있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준우승이 아쉽게 끝났지만 그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생각하기로는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발 투수는 어떻게 보면은 리그의 FA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자원이기도 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뭐 좌승현 선수라던가 황동재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성장세에 있지만은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는 상태고 또한 올해 베테랑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선발로서는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기도 했고요. 백정현 선수도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로 치면은 최원태 선수는 선발로만 뛰었던 경험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충분히 노려볼 법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크보 프로에서도 그 SSG 최정 선수 계약 얘기하면서 노경원 선수 얘기를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빨리 계약을 할 거라고 저희가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최정이 계약이 됐으니 바로 노경은으로 그렇죠. 얼마 안 가서 이제 나이도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계약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경은 선수가 계약이 계속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는데 삼성에서도 뭐 노경원 선수를 생각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아마 노경원 선수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또 SSG와의 그 협상 분위기를 네. 보면은 노경은 선수도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없지만은 오히려 말이 너무 없어서 답답한 그런 협상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나 이런 취재원들에게 이렇게 이런 노경은 이야기가 있다를 이야기를 했더니 SSG가 노경은을 놔준다고 이러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계약을 그렇게 빨리 이끌어낸 SSG인데 노경은 선수의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은 또 노경원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상이나 뭐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구단이 나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을 활용도로 많이 보는 그런 성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궁합이 잘 맞을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인데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이도 조금 있고 또 보상 선수가 발생한다는 그런 점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FA 영입이라는 것은 하나를 취하고 또 어떤 것은 그렇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든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경원 선수나 최원태 선수나 다 접촉해본 것 같다는 것은 일단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운드 쪽의 보강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두 사람을 다 데려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종열 단장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너무 제가 네.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펜 같은 경우에도 정말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삼성도 오늘 여실히 느끼기는 했었지만은 선발 투수는 정말 기회를 많이 주고 좀 몇 년을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최원태 선수가 너무 그 엄상배 이상의 그 금액을 원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 금액이 훨씬 뛰어넘는다는 제시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78억을 있고 넘는다고요? 그렇죠. 78억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78억 5천만 원. 저 양반이 78억 5천만 원. 79억.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연수는 듣지를 네, 못해서 총액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랄 그런 금액이었었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면 이 정도 금액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도 금액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 테고 연수나 이런 것들 좀 붙었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큰 금액을 들여서 정말 잘 된다면은 삼성 선발진은 리그 최강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올해 가능성을 보였던 뭐 자승현 선수나 네. 황동재 선수나 뭐 이승민 선수 이런 선수들을 5선발로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선발진의 한 축을 최원태 선수가 뭐 어느 정도 10승까지만을 해주고 원태인 선수가 다승 1위 했던 올 시즌만큼 아니지만 그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면은 이제 뭐 외국인 선수 이런 부분 다 해결했을 때 선발만큼에서는 최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네. 이종열 단장이 페이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왠지 좀 길게 한 200장쯤 써야 뭐 이렇게 허락 맡으려면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작성해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그렇죠. 금액이 네. 커지면 더 네,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많아질 또 거 보고서가 아니에요.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뭐 굳이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면 저도 선발인 것 같아요. 선발. 네, 저도 선발 투수 쪽이 아무래도 둘 중에 굳이 한 명을 하자면 저는 선발 투수에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나머지 남아 있는 뭐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긴 합니다만 2명의 지금 삼성 소속의 FA 선수들의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혁 선수와 김원곤 선수. 네, 일단은 큰 선수들에게 큰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원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네. 크고 김원건 선수도 남아주길 바라는 그 팬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 그것보다 류지혁 선수가 생각 외로 그 시장에 인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뭐 멀티 포지션이 다 되고 팀에 대한 그런 케미스트리나 팀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만은 부상 이슈가 정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리그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많은 흑자를 냈다고는 해요. 천만 네. 관중을 기록하면서. 하지만 지금 마무리 캠프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모든 팀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지옥 훈련까지는 아니지만 네. 훈련량을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약간 좀 변했죠. 그렇죠. 작년과 네. 올해는. 예. 그렇죠. 하나 같은 경우에도 김경문 감독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지옥 훈련을 많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옥 훈련에 가까운 그런 정말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무리 캠프를 국내에서 하다가 갑자기 일본 미야자키를 급히 알아봐서 지금 미야자키를 들어가서 이렇게 2호나 3호나 해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진짜 하루 종일 훈련하고요. 야간에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팀들이 이 정도는 이제 내부 훈련으로 기존 있는 선수들의 기본기를 바로 잡는다거나 기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좀 이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 속에서는 류지혁 선수가 크게 인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롯데는 이학주 선수를 내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류지혁 선수도 이런 점에서는 뭐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두산도 지금 완전히 육성으로 기조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이미 KT도 심우주 선수 보낸 다음에 이미 허경민 선수로 보강을 이뤄둔 상태고 하나도 이미 심우주 선수 계약을 한 상태고 문제는 시작가가 심우주 선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의 눈이 높아진 그런 맞아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시장의 현실은 약간 좀 냉정하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현실을 알고 있으면은 이 선수들이 우선순위 협상할 맞아요.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외부 FA 투수 영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영입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올해 안에나 뭐 작년과 비슷한 양상이죠. 오승환 선수 계약 같은 경우도 정말 마지막까지 올해 그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가까스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 내부 FA들은 초반부터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거나 이런 양상은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야기했던 선수들 외에도 혹시 삼성이 노려볼 수 있는 노려봄직한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FA 시장에? 그렇게 치면은 가성비로 따지면 C등급 선수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C등급 선수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김광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광률 선수가 성장 면에서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만은 하지만 김광률 선수는 잠실구장에서 낸 그렇죠. 성적이라는 점이 이렇게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임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NC가 그냥 잔류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완이라는 그런 특별한
최소한 좀 그 지금의 다른 부펜 투수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자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키움 같은 경우는 문성현 선수가 FA를 선언했지만은 키움 자체가 잡을 수 있는지도 약간은 미지수고요. 키움 그 구단의 팀 네. 사정상 그래서 문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까지만 해도 마무리 투수를 맡았었는데 보면은 이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나 그런 부담을 좀 잘 넘겨내지 못하는 것 같고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 FA를 해서 특별히 뭐 엄청난 가치를 높이 살 만큼의 선수의 가치를 스스로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여기에 뭐 이용채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만큼만 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가성비만 따진다면 C등급 중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가 있지만은 그 정도는 그냥 내부에서 육성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김강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뜻 이런 다른 경로로 현장에서나 이렇게 원하는 목소리가 있나 확인해봤더니 장윤실 선수를 못 잡을 바에는 그냥 육성으로 가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김강률 선수에 대한 피로도가 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최원태와 최원태와 노경은 중에 노경은. 한 선수에 대한 일단은 지금 테이블은 그쪽에 지금 그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원태 선수, 음. 노경은 선수랑 협상이 어느 정도 뭐 완료가 됐던 캔슬이 됐건 해야 여기가 매조지가 되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 FA인 김원근 선수, 유지혁 선수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삼성에 남은 FA 선수 과연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이야기해봤습니다.